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소 센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산소 센서의 위치는 뭐 다 아시다시피 머플러 쪽에 있어요. 하나는 촉매 전에 이쪽에 위치해 있고, 또 하나는 촉매 후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산소 센서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유로5 플러스 되면서 이제 촉매 후에도 산소 센서가 추가가 돼서 유로5 플러스 모델은 산소 센서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요. 근데 자동차는 예전부터 이렇게 산소 센서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르코니아 타입이 있고 티타니아 타입, 그 다음에 광대역, 광역 타입이 이렇게 있어요. 광역 타입까지 설명을 하게 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는 지르코니아, 그 다음에 티타니아 요 두 개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리고, 광역 타입은 뭐 나중에 필요하면 얘만 따로 한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산소 센서의 기본이 되는 이 지르코니아 타입을 먼저 좀 설명을 쭉 드릴게요. 자, 이 지르코니아 타입은 어떤 원리로 이 산소 측정을 하느냐? 우선 그 기본적인 개념은 우선 그 대기 중에 있는 산소 농도와 배기가스의 산소 농도 차이를 이용해서 산소를 측정을 합니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21% 정도가 되잖아요. 산소 센서의 대기 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21%의 산소가 감지가 돼 있는 거예요. 이 대기 중의 산소 농도와 배기가스의 산소 농도 차이가 크다. 그러면은 전압이 많이 발생이 되고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면 전압이 발생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 센서 외부와 내부의 산소 분압차로 이 기전력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배기가스의 산소가 적다. 그러면은 혼합기가 농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소가 적으니까 전압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1V가 나오고, 배기가스에 산소가 많으면은 혼합기가 희박한 거기 때문에 이제 전압은 0V가 나오는 거예요. 전압이 몇 볼트가 나오느냐, 이걸 기준으로 혼합기가 농후한지 희박한지 산소가 많은지 적은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혼합기가 농후한지 희박한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느냐, 그거는 이제 이론 공연비 14.7대 1의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14.7대 1보다 농후하면 이제 전압이 올라가고, 14.7대 1보다 희박하면 전압이 0V 쪽으로 가는 거예요. 농후하면 1V 방향 쪽으로 파형이 올라갔다가, 희박하면 다시 내려왔다가, 농후하면 또 다시 올라가고, 희박하면 다시 내려오고, 요게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 실린더에서 폭발을 해서 배기가스가 이렇게 나갈 때 산소가 적으면 혼합기가 농후한 거 아니에요? 연료가 너무 많다. 이거를 이제 ECU에다 신호를 보내주면 그 ECU에서 연료가 너무 많구나. 연료를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인젝터의 연료 분사를 줄입니다. 연료를 줄여서 이제 폭발을 해서 배기가스가 나오면 이제 그 희박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소가 또 많이 체크가 되잖아요. 그 산소 센서에서 신호를 다시 또 보내요. 희박하다고. ECU에서 인젝터에 연료를 많이 또 집어넣고, 요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소 센서 파형이 이렇게 농후했다가 희박했다가 농후했다가 희박했다가 요게 이제 반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연료가 절감이 되는 거예요. 배기가스도 감소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째 산소 센서 파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얘는 촉매를 거친 후에 측정하는 거라서 촉매가 정상적이다 그러면 얘는 검출량이 굉장히 미비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작게 나옵니다. 요게 정상적인 파형이에요. 1번은 파형이 이렇게 농후 희박이 좀 크게 나오는데, 이제 2번 산소 센서는 이렇게 작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만약에 2번 산소 센서가 1번처럼 이렇게 크게 나오면 촉매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지르코니아 타입은 이 피드백 제어가 작동하는 작동 조건이 있어요. 시동 시, 냉간 시, 급가속 시, 이때는 피드백 제어를 하지 않습니다. 요거를 이제 오픈 루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ECU 내에 세팅된 입력값, 그 기본값으로 연료 분사를 합니다. 시동 시, 냉간 시, 급가속 시 또는 급감속 시 이럴 때 이 피드백 제어를 하지 않고 미리 세팅된 값으로 연료 분사를 해요. 그럼 이제 언제 작동이 되느냐? 엔진이 워밍업이 다 끝나고 이 산소 센서의 온도가 350도 이상이 될 때, 지르코니아라는 물질이 350도가 넘어가야 반응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350도, 370도가 돼야 이제 정상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열간 시 350도, 370도가 됐을 때 이제 피드백 제어가 들어간다.
이런 거를 이제 클로즈 루프라고 하고, 이때부터 이 센서의 값으로 연료 분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산소 센서가 자연적으로 350도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350도까지 얘가 도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산소 센서에 히터를 답니다. 히터. 요거는 이제 산소 센서 회로도인데, 이 산소 센서를 보면 한 가닥짜리가 있고 두 가닥짜리, 세 가닥, 네 가닥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토바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 한 가닥짜리, 요거를 많이 써요. 산소 센서 몸체는 머플러에 연결이 돼서 이 마이너스 접지로 빠지고, 신호선이 이제 ECU에 들어가는 형태. 요게 이제 가장 단순한 형태의 산소 센서인데, 요게 이제 오토바이에서 가장 많이 쓰는 형태예요. 요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요게 단가가 싸니까. 그러니까 오토바이는 전체적으로 부품이 가장 저렴한 그 부품으로 좀 만들어져 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두 가닥짜리는 신호선 플러스가 하나가 있고, 이 접지가 이렇게 그 머플러로 연결이 안 돼 있고, 이 접지가 이렇게 ECU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마이너스가 바로 ECU로 들어가는 거. 요런 게 이제 두 가닥짜리고, 자, 세 가닥짜리는 신호선, 이 플러스 선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히터 플러스 마이너스 히터, 이렇게 세 가닥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네 가닥짜리는 신호선, 그 다음에 이 신호선의 마이너스 접지, 요게 이제 ECU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히터 플러스, 히터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세 가닥은 이 신호선의 마이너스가 머플러로 연결된 형태예요. 머플러에. 그래서 세 가닥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좋은 형태는 이 네 가닥짜리예요. 네 가닥짜리. 신호선 플러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가 ECU로 이렇게 들어가고, 히터 플러스, 히터 마이너스도 이 ECU로 들어가고. 자, 요런 형태가 가장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산소 센서는 이 접지를 머플러 쪽에다가 접지를 하면 노이즈가 생길 수도 있고, 이 접촉 저항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 신호가 깔끔하게 들어가야 연료 분사를 좀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좀 노이즈가 끼거나 뭐 접촉 저항이 좀 발생이 되면 신호가 조금 지저분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마이너스 접지가 ECU로 바로 빠지게 하는 게 그 노이즈나 접촉 저항을 없애는 좋은 방법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 이렇게 네 가닥을 많이 사용을 해요. 오토바이는 그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가닥짜리, 한 가닥짜리를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신경 썼다 그러면 이제 세 가닥짜리도 들어가는 경우는 있어요. 저배기량은 대부분이 뭐 한 가닥짜리 사용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그 오토바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 한 가닥, 두 가닥짜리 이 산소 센서 측정은 어떻게 하느냐? 지르코니 한 가닥짜리는 저항 측정을 얘는 하면 안 됩니다. 전원 전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전원 전압을 체크할 필요도 없고, 접지 전압은 뭐 얘는 이쪽으로 찍으면 되는데 얘도 그렇게 뭐 의미는 없어요. 얘는 그냥 오실로스코프로 파형을 찍으면 얘에 대한 정보를 다 알 수가 있어요. 파형을 찍어서 보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네 가닥짜리 산소 센서는 조금 찍을 게 있죠. 우선 그 히터의 저항, 이쪽 포인트에 찍어서 이제 저항이 정상적인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원 전압, 여기는 이제 히터 전원 전압이 되는 거죠. 히터 전원 전압, 뭐 12V, 시동 걸면은 뭐 13V, 14V가 찍히겠죠. 자, 센서의 접지 전압은 이쪽에다 찍어서 보면 되고, 히터의 접지 전압은 이쪽 포인트에다 찍어서 접지 전압을 확인을 하면 되죠. 센서 시그널 전압은 멀티미터로 확인할 수 없어요. 오실로스코프로 이제 이 센서 쪽을 찍어서 파형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 왼쪽은 이제 히터의 펄스 파형을 보여준 거예요. 그 맥스가 13.8V, 최소 볼트가 0V, 듀티가 마이너스 79%, 플러스 듀티는 21%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주파수가 3Hz, 1초간 3번 작동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파형 보는 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산소 센서 파형도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산소 센서 1은 아까 얘기했듯이 농후와 희박이 좀 크게 반복이 된다 그랬죠. 산소 센서 2는 촉매를 거친 후에 나오는 거라서 산소 검출량이 적어요. 파형이 이렇게 미세하게 작동이 된다. 이렇게 우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소 센서는 파형을 찍었을 때 이렇게 정상적으로 농후 희박이 이렇게 나오는지,
네, 이거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 1번 산소 센서의 파형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산소 센서가 문제가 있는 거죠. 티타니아 타입 산소 센서는 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티타니아 소자는 산소와 만나면 이 자체 저항이 변합니다. 얘는 산소와 만나면 저항이 변해요. 지르코니아는 이 산소를 만나게 되면 내부와 외부의 이 산소 분합차로 기전력이 발생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티타니아는 내부의 그냥 산소 농도만으로 자체 저항이 변합니다. 예전에 그 온도 센서 설명할 때 NTC 서미스터는 온도에 따라서 지 스스로 저항이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산소 농도에 따라서 지 스스로 저항이 변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자체 저항이 변하는 거를 전압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전원선이 들어가는 겁니다. 전원선. 산소 농도가 높을 때는 저항이 증가하고 4.3V에서 4.7V가 나오고, 산소 농도가 낮을 때는 저항이 감소하면서 0.3에서 0.8V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광역 타입은 뭐냐? 광역 타입, 지르코니아 타입은 이론 공연비 14.7대1에서 얘는 농후한지 희박한지 요것만 판단을 하는데, 얼마나 농후한지, 희박의 정도, 이 지르코니아 타입으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농후가 얼만큼 농후한지, 얼만큼 희박한지 좀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게 광역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일반 지르코니아는 뭐 시동시, 냉간시, 극가속시 이럴 때 이제 피드백 제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광역 타입은 시동시, 냉간시, 극가속시에도 이 피드백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요거만 우선 알고 계시면 돼요. 산소 센서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요거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광역 타입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까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